아시아 하면 다들 자연스럽게 일본을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아시아의 중심이라면 망설임 없이 일본을 말하던 그 시대.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순간 이 커플의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떠오릅니다.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데. 잠깐만, 여기 꽤 부유한 나라 아니야? 스탑오버로 잠시 들른 나라치고는 첫인상이 너무 강했습니다. 아주 의외로, 그리고 아주 단정하게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서울은 그 과거가 전혀 상상되지 않을 정도라고요. 불과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 그 배경에는 세대를 거쳐 이어진 교육에 대한 집요한 집착이 있었고 그 결과는 도시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K-팝, K-드라마, K-푸드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도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방위산업, 군사장비 수출, 첨단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미 판이 뒤집혔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었죠. 재미있는 건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인 시청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너무 오래 멈춰 있다. 서울은 내가 사는 오사카보다 5배는 더 발전해 보인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아직까지 일본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던 미국인 커플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들은 일본의 매력을 충분히 사랑했고 무려 일본 5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끝자락, 단순한 스탑오버로 잠시 들르게 된 나라, 한국.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행지에서 대중교통, 익숙하지 않으면 늘 어렵죠. 그래도 잘하고 있어. 서로를 격려하며 가고 있는데 어디서 환승해야 할지 조금 헷갈리는 순간 혹시나 해서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준다고요? 종이 지도에다 손수 방향까지 세밀하게 적어가며 끝까지 설명해주는 모습에 커플은 살짝 당황합니다. 한국인 너무 친절한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못 타서 택시를 타게 되지만요. 괜찮습니다. 여행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정신은 조금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또렷이 남았습니다. 초첨단 도시 서울, 그리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커플이 묵은 숙소는 무려 100년이 넘은 가옥, 전통을 그대로 지켜 정성스럽게 보존된 공간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낡음이 아니라 잘 가꾼 시간, 전통 위에 자연스럽게 얹힌 현대적인 모던함. 릴리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반짝입니다. 여기서 진짜 살고 싶다. 설명하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신바람이 묻어납니다. 숙소 안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 조식을 먹으며 릴리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 주문도 계산도 자리에 앉은 채로 한 번에 끝난다고요? 한국은 대체 몇 년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릴리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표정은 진심입니다.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 분명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어느새 공원이 나타나고 또 고층 빌딩 사이로 아무렇지 않게 모습을 드러내는 경복궁. 유리와 콘크리트 사이에 수백 년의 시간이 같은 공간에 공존합니다. 여긴 정말 현대와 전통을 동시에 살아가는 나라 같아요. 경복궁에 머무는 이 시간, 릴리는 유난히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소가 멈추질 않죠. 낭만적이고 편안하고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이는 순간, 이제 이 커플은 한국을 단순한 스탑오버의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의 여행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꼽아보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많은 외국인들이 같은 이름을 말합니다. 청계천. 도심 한가운데 생각 없이 걷다가 우연히 내려서게 된 그곳에서 이 커플 역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잠깐만,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도시 한복판인데 차 소리는 멀어지고 물은 흐르고 물고기와 새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앉아서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돌다리를 건너며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릴리는 말합니다. 여기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툭 던지듯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 정말 행복한 곳에 살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커플이 신기해한 장소. 당연히 남산타워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점점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보며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길가도 공원도 도시 전체가 사람을 위한 안식처 같다고요. 그런데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시 공원 한가운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 회원가입도 없고 비용도 없고 그냥 와서 운동하면 되는 시스템. 헬스장인데 공짜예요? 릴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행의 끝에서 이 아름다운 커플은 솔직한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에서 방문한 모든 도시 중 단연코 1위는 서울. 깨끗하고 할 것이 많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진심으로 행복했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번 여행의 베스트는 서울, 대한민국. 그리고 이건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한 커플의 마음이 조용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길을 걷고 이 풍경을 보고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100년 된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궁궐역 고층 빌딩을 지나 청계천에 앉아 책을 읽고 공원에서 무료로 운동을 하는 나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살아가는 곳.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번 와보고 싶은 여행지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오늘의 일상인 나라.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여긴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어깨가 펴집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랑하라고 만든 나라가 아니라 살다 보니 자랑스러워진 나라. 오늘도 이 땅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걸 이번 여행이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치던 이 나라의 장면들을 앞으로도 외국인의 시선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